두 세대용 주택의 비밀.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는 거대한 느릅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좋은 건물 부지들이 늘어선 교외에 먼지 날리는 길목에서 그는 벌써 1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남서쪽으로는 크리스털 팰리스의 노란 불빛이 가물거리고 있었다. 보도와 가로등이 있는 탓에 아주 시골스러운 길은 아니었으나 밀회를 즐기기엔 그리 나쁘지 않은 장소였다. 공동묘지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제법 전원적인 정취가 풍겼고 특히 황혼 무렵엔 꽤 아름답기까지 했다. 하지만 황혼은 이미 깊은 밤으로 내려앉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약혼까지 한 사이였으나 조언을 구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였다. 오늘 밤의 이 반쯤은 비밀스러운 만남은 인색하게 허락된 주간 면회 시간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마침 돈 많은 삼촌이 그녀의 집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 부유한 삼촌에게 딸이 이토록 가망없는 상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그녀를 기다렸고 5월답지 않게 유난히 혹독한 밤 공기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경찰 한 명이 지나가며 그의 인사에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안개 경적을 울리며 회색 유령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다.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숙소로 가는 길은 그녀의 집을 지나쳐야 했다. 살기 좋고 널찍한 두 세대용 주택. 집 근처에 다다르자 그는 걸음을 늦췄다. 지금이라도 그녀가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기척은 없었다. 집 안팎은 고요했고 생명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았으며 창문에는 불빛 하나 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식구들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 아님에도 말이다. 그는 의아해하며 대문 옆에 멈춰섰다. 그때 그는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홀 안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광경은 어딘지 모르게 불길했고 사실 조금 겁이 나기도 했다. 집 전체에 음산하고 버려진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돈 많은 삼촌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노인은 일찍 떠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는 반짝이는 보도를 따라 걸어가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는 홀 안으로 들어섰다. 어디에도 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이며 현관문은 왜 열려 있는 것일까? 거실에도 식당에도 서재에도 아무도 없었다. 모두 외출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첫 번째 불청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쾌한 기분이 엄습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가기 전 집안을 한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다. 2층으로 올라간 그는 첫 번째 침실 문 앞에서 거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냥불을 켰다. 그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를 목격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준비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대 위에는 흰 가운을 입은 형체가 누워 있었다. 그것은 그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은 귀에서 귀까지 무참히 베어 있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뛰쳐나왔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쨌든 그는 밖으로 나왔고 길 모퉁이 가로등 아래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그를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그는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취객은 수도 없이 봤지만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결국 그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안색은 여전히 창백하고 몸은 떨렸지만 상태는 좀 나아졌다. 그가 치안 판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었고 판사는 경찰 2명을 그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보냈다. 그의 예상과 달리 집 주변에는 구경꾼도 없었고 블라인드도 내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지탱할 곳을 찾아 문설주를 붙잡았다. 보시다시피 아가씨는 멀쩡하잖아요. 가로등 아래에서 그를 발견했던 경찰이 말했다. 거봐요, 내가 취한 거라고 했지. 본인이 제일 잘한다더니만.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끔찍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 널찍한 주택에 들어갔던 문이 열려 있고 불이 꺼져 있었던 상황, 그리고 계단을 마주보고 있는 긴 뒷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사실을 간신히 내비쳤다. 그 암시만으로도 그는 구역질을 하며 쓰러졌고 결국 브랜디를 마시고서야 진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사랑. 그녀가 말했다. 집이 어두웠던 건 우리가 삼촌이랑 다 같이 크리스털 팰리스에 가느라 집을 비워서 그랬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건 아마 하녀들이 주인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갔을 리가 없어요. 내가 나오면서 문을 잠갔고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방에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 그가 말했다. 의자 위에 놓인 초록색 스카프, 갈색 긴 장갑, 화장대 위에 흩어진 수많은 머리핀과 리본, 기도서, 그리고 레이스 손수건까지 다 봤어. 심지어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달력 날짜가 10월 21일이라는 것도 확인했는걸. 지금은 5월인데 그럴 리가 없지만 분명히 그랬어. 당신 달력 10월 21일로 되어 있지 않아?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녀는 조금 불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소지품들은 정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당신이 꿈을 꿨거나 환영 같은 걸 본 모양이에요. 그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하고 흔한 젊은이였고 환영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밤낮으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그 살기 좋은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시킨 후에야 마음을 놓았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녀와 결혼했고 장모도 함께 살게 되었다. 신경이 꽤나 날카로워졌는지 그는 한동안 이상 증세를 보였다. 누군가 그 살기 좋은 주택에 새로 입주했는지 끊임없이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러다 대가족을 거느린 노령의 주식 중개인이 그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노신사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제발 그 불길한 집에서 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중개인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려다 말다를 반복하며 횡설수설했고 결국 중개인은 그를 쫓아버렸다. 그러고는 미친놈의 헛소리 때문에 그토록 저렴하고 훌륭한 주택을 놓칠 만큼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신께 감사했다. 이 이야기에서
기묘하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은 바로 지금부터다. 10월 22일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그녀는 남편이 조간신문을 든 채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조차 나오지 않는 듯 그는 신문의 한 구절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지난 21일 밤 주식 중개인의 딸인 한 젊은 여성이 그 살기 좋은 2세대용 주택의 계단 맞은편 긴 뒷방 침대 위에서 목이 귀에서 귀까지 베인 채 사체로 발견되다. 작품 해설. 평온한 일상의 균열, 그곳에 도살인 예정된 비극. 이 작품은 초자연적인 예지와 공간이 얽혀 발생하는 고딕 호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인 근대 시민인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는 기묘한 환영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프로이트가 정의한 언캐니, 즉 가장 익숙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이 한순간에 낯설고 위협적인 무대로 변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공은 불길한 징조를 피하고자 연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안도하지만 그가 본 환영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특정 시공간에 박제된 예정된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5월에 보았던 환영이 10월의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결말은 인간의 의지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명론적 공포를 자아냅니다. 특히 살기 좋고 널찍한 주택이라는 중산층의 계급적 열망이 투영된 공간을 참혹한 살해 현장으로 설정한 점은 평온한 일상의 이면의 도살인 불안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철저한 합리주의로 무장한 현대인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시감 앞에 무너져가는 과정은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서스펜스를 선사합니다.